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2024년 1월 19일 날 단넷컴퍼 2023 서울이라는 곳에서 했던 강연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찍는 영상이고, 저는 단넷컴퍼 2023 서울에서 어떤 걸 했냐면, 쭉 내려보시면, 저는 슈퍼소켓 라이트로 고성능 소켓 서버 개발하기 행정업 세션을 했습니다. 즉 실습 세션을 했고요. 그래서 실습 세션 했던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한 세 단계로 정리해서 세 개의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슈퍼소켓 라이트는 사실 제가 지금 처음 영상 찍는 건 아니고,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전에 아마 에코 서버하고 채팅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 해전 내용인데, 또 이번에 조금 더 다르게, 이전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좀 코드를 만들어서 단넷 컴프 2023 서울에서 제가 핸즈온 세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든 코드와 문서는 기더브 이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보면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올릴 때 제가 이 기더브 주소를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문서이고 PPT 문서이고, 여기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에코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아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보면 대부분 에코 서버 개발하는 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에코 서버를 보통 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코 서버가 가장 간단한 서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에코 서버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코 서버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패킷을 보내면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그대로 보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코드에 에코 서버 클라이언트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에코 서버를 실행하고 에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며 서로 테스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슈퍼소켓 라이트, 앞에 이 문서에 보면 슈퍼소켓 라이트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거는 이 문서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상 같은 걸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구글링으로 한번 슈퍼소켓 치어보시면 예전에 제가 공개했던 글이든가, 혹은 저 위에 다른 사람들이 슈퍼소켓에 관련된 글을 공개한 게 있어서 그것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슈퍼소켓으로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는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까지는 아니고 저는 라이브러리에 가깝다고 보이고, 일단 그래서 슈퍼소켓 라이트로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문제 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일단은 이 세션이나 슈퍼소켓의 앱 세션은 슈퍼소켓 세션인데, 이 세션을 상속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혹은 본인만의 필요한 걸 넣어 주셔도 됩니다. 보면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PKD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풋 클래스, 이게 문제는 바로 제가 뒤에 이어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을 만들어졌으면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를 상속하는 서버 네트워크 부분을 상속해서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이 앱 서버를 상속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메인 서버. 앱 서버를 상속하는 클래스, 메인 서버 클래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앱 세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앱 서버를 상속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앱 서버에는 이게 제너릭에 보면 이게 네트워크 세션과 또 아까 방금 앞에 나왔던 이거 PKD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 하나의 패킷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을 그 요청의 한 단위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거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됐으면, 이제 이건 메인 서버. 그러니까 2분과 3분은 같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인 서버 생성자에서 이런 걸 또 하나 해주셔야 되고, 베이스에 꼭 이 부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거와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고요. 이거는 슈퍼소켓 라이트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해줘야 될 게 네트워크 이벤트는 총 3개가 있는데요. 새로운 연결이 발생했을 때,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뭔가 어떤 데이터가 왔을 때, 요 3개 이벤트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돼야 될 함수, 데디케이트 함수를 우리가 등록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onConnect, onClose, request receive,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함수입니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함수고요. 이 부분은 슈퍼소켓 라이트에 있는 그 함수를 그대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수정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거. 그 외에 이 부분은 이거는 여기는 정해진 값입니다. 이건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뭐 이름을 바꿔서 없는 거죠. 이거는 바꿔서 그죠, 당연히. 있는 거. 아규멘트 같은 경우든지. 그래서 앱 세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앱 서버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여기 이거 리시브 필터라는 클래스, PKD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라는 클래스 이 두 개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거의 안 만들고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켓 서버 만들면 대부분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바이너리 데이터를 어떻게 하나의 패킷, 하나의 요청으로 구분할지 그건 우리가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에코 서버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했던 이 온커넥트, 이렇게 온커넥트, 온크로즈, 노 리퀘스트 리시브들은 이거 함수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인자값은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타입에 뭘 주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맞게.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에 실행되려면 뭔가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설정 정보. 가장 대표적인 게 포트 번호고요. 포트 번호. 이게 서버 컨피그라는 거에 있는 클래스는 이거는 슈퍼소켓에 있는 컨피그입니다. 슈퍼소켓에 있는 컨피그. 그래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자값으로 필수가 포트 번호. 그리고 모드는 TCP인지 UDP인지. 슈퍼소켓 할 때는 UDP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TCP로 하든지 UDP로 하든지. 그리고 또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 서버라는 게 무한대로 유저의 접속을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무한대로 받아들이다는 서버가 너무 과부하를 받아서 이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한계값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값이 전체 동시 접속 연결수를 몇 개까지 할 건지 그걸 정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는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100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32,452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셋업이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 엔진에 이제 설정값을 세팅하는 겁니다. 셋업할 때. 그래서 이 컨피그 정보 이게 들어가고요. 루트 컨피그는 원래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슈퍼소켓 라이트는 슈퍼소켓을 약간 포팅한 버전인 거예요. 마이그레이션한 버전인 거. 그리고 슈퍼소켓에 보면 컨피그가 좀 더 다양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루트 컨피그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컨피그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원하는 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슈퍼소켓에서 또 어떤 뭐 에러가 발생했다든가 혹은 디버깅용도로 뭔가 로그를 출력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를 출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로그 팩토리에서 콘솔 로그로 찍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콘솔 로그 말고 다양한 로그 방식, 뭐 엔로그나 혹은 본인의 로그 아니면 단넷 코어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는 로그 쪽 그런 거 사용하실 때는 이 콘솔 로그 팩토리를 보시고 여기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혹은 슈퍼소켓 라이트 그러니까 엔로그 같은 거, 엔로그도 이 콘솔 로그 팩토리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고 그 인터페이스에 맞게 좀 만들어 주시면 엔로그나 다양한 외부의 다른 로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 해가지고 셋업에 만약에 실패가 떨어지면 이건 뭔가 우리가 수치를 잘못 준 거고요. 수치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석세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메인 서버가 아까 요거 보면 이거 슈퍼소켓의 앱 서버를 상속하는 메인 서버.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터 서버가 방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 정보를 넣어서 셋업을 통해서 설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서버에 스타트 하면서는 우리가 메인 서버가 슈퍼소켓의 앱 서버를 상속하고 있죠. 그 앱 서버에 있는 스타트 함수입니다. 스타트 시키면 이때부터 이제 이 슈퍼소켓에 사용한 서버가 네트워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고요. 보면 코드를 좀 보면 코드에 보면 에코 서버 총 3개인데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죠. 보면
그래서 아까 방금 나왔던 이거 스타트. 사실 요 세 개가 핵심이고요. 이 위에는 다시 핵심 아닙니다. 그냥 뭐 페니스팅을 위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그 참고로 여기에서 이 부분 있는 거는 이 스타트 함수로 주는 스타트 함수는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함수.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 호출하면 멈추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갑니다. 보면.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냥 프로그램 종료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종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콘솔 리드 키라고 이렇게 함수로 쳐서 여기서 이제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리드 키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게 멈추려고 넣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페이를 위해서 지금 로고를 남기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세 개로서 이 슈퍼소켓 라이트를 사용한 네트워크 에코 서버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는 이제 여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앱 세션을 상속받아야 되는 쪽에서 네트워크 세션 제가 클래스 하나 만들었고요. 저는 이게 뭐 특별히 제가 따로 뭐 만들어야 될, 그러니까 앱 세션에 더 추가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메인 서버라 이제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게 앱 서버를 상속받게 하고 여기에 이걸 넣었고요. 보면 이거는 참고로 이제 슈퍼 소켓 라이트에 있는 로그, 이 로그, 제가 시작할 때 이 로그를 넣죠. 이 로그를 이 메인 서버에서 같이 사용하려고 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메인 서버에서는 다른 로그를 사용하실 거면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그냥 제가 페네싱 위해서 지금 놔둔 거고요. 그리고 상속할 때 메인 서버 상승자에서 베이스에 이걸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시브 필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가서 보내온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필터링해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 건지 그걸 정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그리고 이벤트 등록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이름은 슈퍼소켓 라이트에 있는 이름이고요. 요것만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요 이름하고 이 정보, 이 함수에서 어떤 걸 상속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정이고 거의 대부분. 예, 이거는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고정이죠. 이것도 슈퍼소켓 라이트 쪽에서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든 거. 이것도 다른 것을 상속받아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서버에서 아까 컴피거 정보 선언해 주시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고도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언크루죠. 이제 이건 뭐 해야 되겠죠. 저희는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이 없습니다. 보면. 예. 언커넥터 보면 그냥 연결되자고 로고 찍고 있고, 언크루죠. 연결이 끊어지면 끊어졌다 찍고, 조금 복잡한 게 리시브죠. 이제 에코 서버이기 때문에 이게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또 다시 패킷으로 만들어서, 이건 하나의 그냥 긴 바이너리 데이터를 만드는데 제가 좀 쉽게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성능 같은 거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을 할 수 있겠죠.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헤드입니다. 헤드고 여기가 보디고, 그래서 샌드. 세션에 보면 샌드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 이게 이 세션에, 그래서 샌드라고 좀 이 세션은 이 여기 연결된 한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여기 에코섭에서 제일 아마 까다롭고 또 복잡한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 이것을 만드는 이유. 예. 그래서 문서에도 지금 이 부분인데, 예. 이건 제가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코드 보면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일단 PKT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 이게 이제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는 이거는 슈퍼스퀘어 라이트 쪽에 있는 거고요. 이것을 상속받는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유로 만드냐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여기 막 올라가네요. 잠시만요. 예,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앱이 잘못됐는데 일단 좀 무시하고 좀 해보면, 잠시만요. 예. 일단
이게 서버가 있고 이게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예,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패킷에 보낼 때, TCP로 보낼 때 한 분 보냈고 다음 두 분을 보냈습니다. 두 분. 근데 일단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언제 보내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서버는 서버 나오면 어떻게 이 클라이언트들이 보내는 패킷을 받는 리시브 함수를 호출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그 호출하는 그 함수의 타이밍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TCP 모드에서 패킷을 한 번, 두 번 보냈어요, 분명. 두 번 보냈는데 서버가 이때 리시브가 아니고 요때 리시브를 만약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서버에서 리시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의 리시브로, 한 번에 이 클라이언트의 1번까지 2번 이 두 개가 이 두 번 보낸 게 한 번에 다 읽어집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TCP하고 UDP 차이인데, UDP는 데이터그램이라고 하고요. TCP는 특징이 보면 스트림이라고 돼요. 스트림. 스트림이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림이 이게 흐름이죠. 흐름. 이 흐름이란 거는 아시겠지만 끊어지는 게 엄청 끊어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CP는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를 보내면 이게 하나하나로 분리가 안 되고 그냥 이게 하나로 뭉쳐서 보입니다. 이 한쪽 받는 쪽에서는 보면. 그래서 받는 쪽에서 리시브를 하면 한 번의 리시브에 이 클라이언트가 두 번 보낸 게 다 읽어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보낼 때는 뭐 5바이트 정도 보내고, 15바이트 보냈다. 두 번째는 25바이트 보냈는데, 서버에서 만약에 그 리시브를 딱 소치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서버는 한 방에 40바이트가 이렇게 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서버 입장에서는 패킷 하나가 온 걸로 되죠. 하나가 온 거. 근데 하나가 온 건 아니죠. 클라이언트 두 개 보냈죠. 보면. 다른 요청을 보낸 거죠. 이거하고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나는 서버는 지금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걸 두 개를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를 시킬 수 있으려면 뭔가 구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자가 저희가 패킷 헤더. 근데 우리는 이 보내는 것 자체를 저희가 이제 패킷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패킷. 그래서 이 패킷 1번, 패킷 2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패킷에서는 이 패킷 1번과 패킷 2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패킷에 헤더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네, 헤더. 그리고 이 헤더는 고정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언제나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크기가 10바이트도 있고 100바이트도 있고 50바이트도 있고, 그럼 어떤 요청, 어떤 응답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동이고요, 보면. 근데 이제 유동으로 되면 이거는 진짜 구분 못 하겠죠. 뭐 10바이트까지 20바이트, 30바이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정적인 부분은 헤더입니다. 헤더는 무조건 고정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리시브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먼저 이 헤더 크기, 고정된 헤더 크기 먼저 읽어가지고 헤더 크기를 먼저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헤더에 보면 보통 정보가 어떤 게 있냐면 패킷의 크기가 있습니다. 패킷의 크기. 기본적으로 이건 뭐 더 있겠지만, 그래서 이 패킷의 크기를 읽어서 하나의 패킷이 언제 얼마인지를 알고 그만큼 읽어서 냈겠죠. 아까 15번 했을 때 저는 헤더를 5바이트라 할게요. 5바이트. 그럼 헤더가 5바이트, 바이트가 10바이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5바이트 읽으면 그 안에 보드 크기, 하여튼 이 패킷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바이트가 15바이트 한 바이트 있고요, 보면. 그럼 나머지 25 남았겠죠. 또 5바이트가 있습니다, 보면. 5바이트에서 이게 25구나. 그럼 25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서버 입장에서는 한 번에 리시버로 40을 받았지만 이것을 헤더를 두 번 읽음으로써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 분리를 하기 위한 이제 부분이 이 리시버 필터입니다. 리시버 필터. 필터가 뭔가를 이렇게 분류한다는 쪽. 그래서 이게 리시버 필터고요. 그래서 그리고 슈퍼 소켓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제공해주는 필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이거죠. 픽시 헤더. 아까 얘기했지만 헤더는 고정되어야 된대, 좁으면. 그래서 픽시 헤더는 고정됐는데,
보디는 유동적인 거. 그거를 사용할 때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다시 재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재정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픽시드 헤드 크기가 다 다르겠죠.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을 우리가 맞게 고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의 패킷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그 정보가 이 클래스에 있습니다. 이 클래스. 그래서 이 클래스 보면 저는 이제 패킷의 헤드를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 저는 총 패킷 사이즈는 5바이트고 앞에 2바이트는 토탈 사이즈. 이 토탈 사이즈는 헤드와 보디를 합치적인 거. 그리고 패킷 아이디. 패킷 아이디를 사는 거는 요청 용어인데 그 요청이 어떤 요청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 그래서 그 요청을 하나의 어떤 숫자로 우리가 정해놓고 대부분. 그래서 뭐 1번이면 로그인, 2번이면 방입장, 5번이면 채팅, 10번이면 게임 시작. 이렇게 번호를 적어 놓으면 그 번호에 맞게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AB용으로 놓아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부분이 꼭 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패킷 같은 거 암호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압축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 거 약간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값을 여기 넣어놓고 이 값을 읽어서 이 패킷은 암호화되어 있다 혹은 압축되어 있다, 이거에 따라서 압축을 풀든가 안 풀든가 이렇게 하겠죠. 보면.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보통 이런 거 비슷한 몇 개가 더 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넣어놓기만 이제 넣어놨다. 그래서 이제 이 에코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건 이거와 이 두 개고요. 이거는 그냥 AB용으로 놔뒀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5바이트죠. 그래서 이게 패킷에서 그냥 5바이트인다. 5바이트인데 앞에 선두 2바이트에 이 헤드와 보디가 합치진 토탈 크기가 있고요. 그래서 헤드를 읽어서 요것만 읽어내면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보낸 하나의 패킷이 크기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헤드에 맞게 이제 PKT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 클래스, 그러니까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정해 주시고요. 그 정해 주시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헤드를 만들 것인지 그에 따라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시버 필드에서는 이제 이 오버라이드 보고 싶어 아시겠죠? 이거 재정의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픽시드 헤드 리시버 필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저희가 이 두 개를 재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의해 주는 첫 번째,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헤드라는 게 정해져 있고 헤드를 읽어봤을 때 그 헤드에서 어떤 부분을 읽어서 그러니까 바디 크기를 어떤 건지 우리가 슈퍼소켓 라이트 쪽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다 보면. 참고로 이렇게 리시버 필드 보면 상속할 때 이쪽에다가 상승자로 헤드 사이즈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넘겨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오면 슈퍼소켓 라이트 쪽에서 헤드만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지가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정의된 이 코드가 실행되겠죠. 보면.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여기죠. 제 앞에 선두에 2바이트가 토탈 사이즈가 있다고. 그럼 보디 크기를 알려면 토탈 사이즈에서 헤드를 빼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일단은 선두 2바이트에서 토탈 사이즈 이걸 이 크기를 알고 왔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헤드와 보디가 결합된 건데 여기서는 보디 크기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사이즈에서 헤드 사이즈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함수가 슈퍼소켓 라이트에서 호출되면 저는 토탈에서 헤드와를 뺀 값을 리턴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건 리트엔디안 빅엔디안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CPU 아키텍처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트를 읽어다니는 순서를 리트엔디안을 읽을지 뭐 빅엔디안을 읽을지 이제 달라질 거거든요. 보면.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도 단넷이고 서버도 단넷이면 무조건 그건 리트엔디안입니다. 단넷 기반에서는 무조건 이 CPU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넷도 하나의 가상 머신이죠. 머신 아키텍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물리적인 그 CPU 아키텍처와 상관없이 그냥 단넷에 있는 그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넷은 기본적으로 리트엔디안이기 때문에 다 리트엔디안이 이렇게 이끌지고, 그래서 이 코드는 사실 클리언트도 단넷, 서버는 무조건 단넷이겠죠. 저희 서버 만들었으니까. 둘 다 단넷이면 사실 필요 없는 코드인데 클라이언트가 뭐 단넷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자바일 수도 있고 혹은 C++인데 인텔 CPU가 아니고 뭐 리스크 CPU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엔진에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방어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보드를 읽어오면 이제 슈퍼소켓 라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헤드와
보디를 합쳐져서 하나의 패킷이 어떤 크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 줄 거냐 보면,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되면 저희는 이제 이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상승자 이렇게 만들어 놨죠. 지금 토탈 사이즈, 패킷 아이디, 밸류, 보디를 주게 우리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 스포츠계 라이트 입장에서 어떤 패킷이 와서 패킷을 받았는데 그 선두에 선두에서 이게 선두죠. 이거 헤더 선두에서 2바이트만 읽어라. 2바이트만 읽으면 이 헤더 사이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앞에 2바이트 읽었으니까 이제 2바이트 더 지나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면, 지금 이게 헤드가 와가지고 지금 얘가 읽어주고 있거든요. 보면 처음에 이게 토탈 사이즈 여기서 이거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그 다음에 패킷 아이디 2바이트죠. 여기서 읽으면 안 되겠죠. 앞에 읽었으니까 여기서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만큼 이동해서 이제 여기서 읽겠다. 여기서 2바이트만 읽겠다. 2바이트만 읽고 요거 읽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보면 아까 그냥 안 쓰는 게 1바이트 있었죠. 그래서 1바이트 또 읽었고, 그래서 요게 1바이트는 요대로 여기입니다. 이거는 바이트니까 이거는 뭐 바이너리를 정수로 바꿀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슈퍼소켓 라이트는 성능도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에 보면 패킷이 올 때마다 그 하나의 버프를 생성해서 그 안에 받아놓고 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버프를 만들어 놓고, 슈퍼소켓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큰 버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버프를 만들어 놓고 링 버프처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면 쭉. 그래서 이 시작 지점이 다 다릅니다. 보면 첫 번째 우리 리시브 됐을 때는 여기서 시작 지점인데, 두 번째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옵셋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요. 옵셋. 예. 그리고 이 랭스가 이제 보드의 크기예요. 보드 크기. 그러니까 옵셋이 헤드, 이 데이터에서 헤드를 지금 읽은 여기에서 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 랭스가 이 실제 하나의 패키지 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랭스는 그냥, 잠시만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또 옵셋과 랭스가 그냥 하나의 보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넣으시면 여기가 되죠. 이게 보디. 그래서 패킷의 헤드와 보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다시 설명하면 리시브 픽시드 헤드 리시브 필터라는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헤더 사이즈를 알려주시고, 그 헤더의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때는 바이너리 리퀘스트 인포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 그에 맞게 적절하게 변수를 멤버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가 상승될 때 어떻게 될지 또 알려주시면 되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리시브 필터에서 어떤 패킷이 왔을 때 헤더를 읽어가지고 그 헤더에서 나머지 바디 크기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알려주는 슈퍼소켓에서 알려주는 그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면 리저버 리퀘스트 인포에서 여기에 있는 이 리턴 값이 여기 들어옵니다. 랭스에. 그래서 이 부분에 그래서 옵셋에서 랭스까지 가면 이게 바디가 됩니다. 바디. 여기까지가 헤드고, 요 세 개가 헤드고, 여기 바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사해야 되겠죠. 이건 이 필드에서 들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섭에서 온 리시브에서 이게 데이터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방금 우리가 만든 거죠. 여기 리퀘스트 인포에 보면 헤드 값, 여기 헤드 값이죠. 지금 다. 그래서 헤드 그 토탈 사이즈 있고, 패킷 아이디가 있고, 이거는 그냥 안 쓰는 게니까 제가 그냥 더미 값 넣고 있고요. 많이 쓴 다음에 아까 리퀘스트 인포에 있는 밸류 1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리퀘스트 보디, 그러니까 헤드와 아니 실제적인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는 데이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다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패킷은 패킷 헤드와 보디 이렇게 두 개가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것을 다시 그대로 조합해 가지고 헤드를 만들고 보디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보면
메인 서버에서 해야 될 것 중에 여기 있죠. 예. 이제 앱 섹션에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앱 서버를 상속받는 메인 서버를 만들고요. 그리고 메인 서버는 상승자 정해진 방식의 상승자를 호출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이벤트에서 호출될 함수를 붙여 연결해 주시고요. 딜리게이트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함수는 또 재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시작할 때 컨피그 정보, 설정 정보를 만들어서 설정 정보를 넣어서 셋업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됐으면 셋업이 다 됐으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스포츠소켓 라이트를 시작해주는 스타트를 호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하나의 요청, 하나의 패킷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이제 스포츠소켓 라이트 쪽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픽시드 헤드 리시버 필터랑 클래스를 상속하는 리시버 필터, 이 리시버 필터 이름 마음대로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하나 상속해 주시고, 요거는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죠. 스포츠소켓 라이트 쪽에 헤드 크기가 어느냐 알려주셔야 되겠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헤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이건 우리가 정의해 주셔야 되고, 이거 상속받아가지고 바이너리 캐스 인풋을 상속받아서 정의해 주시고요. 저는 5바이트인데 5바이트인데 전체 크기, 픽깃 아이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냥 밸류1이라는 1바이트짜리 이렇게 저는 총 5바이트를 만들었고요. 이게 만약에 제가 만든 것만이 다른 형식으로 만들면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 헤드 크기가 달라지면 달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소켓에서 어떤 클라이언트로 어떤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받고 헤드 크기, 이렇게 헤드 크기 알려줬죠. 제가 그 헤드 크기 이상만큼 왔다면 이거를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보면 그럼 저희는 이 함수를 오면 이 헤드에서 바디가 얼마큼 되는지 스포소켓 라이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는 이미 고정이기 때문에 알죠. 스포소켓 라이트에서. 그래서 바디만 알려주면 하나의 패킷이 어떤 크기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헤드와 바디 합치면 하나의 패킷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정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주시면 이제 다시 스포소켓 라이트에서 이걸 호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랭스 값, 옵센과 랭스 값은 스포소켓 라이트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 헤드에서 헤드에서 첫 번째 저희는 제 첫 번째 2바이트가 패킷 크기니까 2바이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2바이트 사용했으니까 2바이트 그 다음 2바이트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옵셋에서 2바이트 들어간 상태에서 2바이트를 읽고요. 보면 그리고 이거는 안 쓰는 거니까 그냥 1바이트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가 남았죠. 그래서 보디는 이 옵셋과 랭스 이거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셋과 랭스 이런 게 있는 이유는, 어레이 세그먼트 이거 있는 이유는 스포츠소켓 라이트는 성능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패킷을 받을 때마다 하나의 버프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큰 버프를 하나 생성해 놓고 그 버프를 재사용하고 있고요. 그 버프는 이제 링 버퍼식으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레이 세그먼트를 사용하고 옵셋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나의 에코 서버 다 만들어졌고요. 보면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에서 서버를 실행하고 에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코 서버는 C샵, .NET C샵으로 콘솔 모드로 콘솔에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다 콘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일 좀 까다로운 부분이 리시버 필터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게임 쪽에서 뭐 다른 것도 아마 대부분 그렇지만 게임 쪽이라면 대부분 바이너리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 겁니다. 그 이제 패킷이라는 걸 바이너리 포맷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쓸 의미 있는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쓸만한 프로그램, 사실 에코소프트는 쓸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죠. 똑같은 데이터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모 서버라는 걸 만들 건데 그때도 요거는 거의 동일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부분이 꼭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에코서버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